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JCN 모닝뉴스. 첫 소식은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JCN 기자의 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후보들은 또 후보들대로, 유권자들은 유권자들대로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전우숙 국장하고 울산 총선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국장, 네. 이번 총선에서 6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16명의 후보가 경쟁을 펼쳤단 말이에요. 네. 승자는 6명이고 나머지 10명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리부터 좀 하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6개 선거구에서 모두 6명이 출마를 됐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북구를 제한 5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진보당, 노동당, 우리공화당에서 각 1명씩 4명과 또 무소속 1명도 모두 16명이 출마를 했죠. 네. 이 가운데 당선자는 국민의힘이 중구 박성민, 남구갑 김상욱, 남구울 김기현, 울주군의 서범수 등 4명이, 그리고 동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북구의 진보당 윤정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4명, 민주당 1명, 진보당 1명 등 3개 당 소속 출마자가 당선이 되면서 예. 선거정이 삼각구도가 형성이 되게 됐습니다. 예, 삼각구도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민주당, 진보당 이런 게 이제 처음은 아니고요. 20대 총선이었던가요? 지금과 비슷한 선거 구도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20대 그 선거, 그러니까 2016년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지금의 김정은 동구청장과 윤정호 현 당선자가 진보 노동세력 대표로 원내에 진입하던 때가 상당히 닮은 꼴입니다. 예. 당시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강길부 전 의원이 있기는 했지만 역시 보수 성향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당선자 배출 구도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당별 당선자 분포는 국민의힘 4석, 더불어민주당 1석, 진보당 1석. 21대 선거에서 5석에서 한 석이 이제 국민의힘이 잃었고 더불어민주당은 1석 그대로고 진보당만 1석이 늘어난 형국.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엄청난 차은표를 한 상황에서 그나마 울산에서는 4석을 건졌으니까 나름은 선전한 셈인데요. 특히 울산 당선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당의 주요 핵심 당직자를 맡았던 현역 의원이 모두 승리했다는 점입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험지 출마 압박까지 받아왔던 김기현 의원은 5선에 오르게 됐죠. 예. 중앙정치 무대 복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 당선자들 가운데 지역을 대표하는 맹주들이 다수 생안했습니다. 예. 6선의 대구의 주호영, 조경태 의원이었고 김기현 의원과 같이 5선은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4선에 안철수 의원 그리고 김도읍 의원도 보입니다. 예, 그러네요. 국민의힘이 일단 참패는 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타가르전 맹주들은 결코 죽지 않고 건재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김기현 의원이 앞으로 이제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이 되고요. 다음은 초선이면서도 친윤으로 분류되며 당내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조직부총장, 당대표 비서실장 등 당내 주요 직책을 두루 맡아왔던 중구의 박성민 의원도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에 당대표 비서실장을 역시 맡았던 서범수 의원도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울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 실세들이 이처럼 대부분 생활에 성공을 하면서 국비 확보 등 울산 시장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다행이에요. 이번 울산 총선에 가장 많은 후보들이 나온 데다가 여야 간 공천 방식도 좀 특별했기 때문에 무척이나 관심을 많이 끌었던 울산 남구 간말입니다. 네. 요라는 잔치상에 먹을 게 없다더니 결과는 조금 싱겁게 끝난 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국민 추천제로 공천한 김상욱 변호사 그리고 이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케이스로 사실상 전략 공천된 전은수 변호사가 맞대결이 치열할 것이라는 이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네. 두 경쟁자 간 실제 득표율을 보면은 김상욱 후보가 53.86%, 전은수 후보가 42.69%, 두 사람의 표 차이는 1,379표였습니다. 두 젊은 정치 신인의 변호사 그리고 당내 전략 공천 후보들이었지만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가 압승을 하면서 비교적 젊은 80년생 44살의 초선 의원이 앞으로 얼마나 활약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끕니다. 예, 이 야당 당선자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동구 김태선 후보가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권명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야권이 단일화가 안 되면서 권명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할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결과는 김태선 후보 당선, 그것도 초박빙으로요. 네. 밤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까지 결과가 엎치락뒤치락 됐었는데요. 예. 김태선 후보가 45.88%, 국민의 후보는 45.20%, 불과 0.68%의 차이, 실제 표 차이는 568표에 불과했습니다. 네. 서로 피말리는 접전이 펼쳐졌는데요. 이 노동당 이장우 후보가 8.90%를 얻어서 이 7,465표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진보 노동계의 표심이 만약 이장우 후보 쪽으로 좀 더 흘렀더라면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예. 21대 선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이상은 의원이 한 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민주당에서 누가 당선될까 관심이 높았는데 예. 김태선 후보만이 동구에서 유일하게 당선이 되면서 당의 체면도 살리게 됐습니다. 현재 동구 지역위원장이지만은 앞으로 울산 지역 민주당 내에서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북구에서 표차가 굉장히 많이 났던데 북구의 진보당 윤종호 후보 말입니다. 네. 전국에서 진보당은 윤종호 후보 한 명 당선 유일해요.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과 진보당 간 연대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현역이었던 이상은 의원과의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이기고 14,000여 표 차이가 나는데요.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예. 국회의원도 해보고 이 북구청장도 해봤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보폭도 넓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앞으로 원내에서 울산은 물론 진보 진영의 리더로서의 입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때 보수인 국민의힘 1세계 정치 지형이 야권의 새로운 인물들이 원내 진입하면서 삼색 삼각구도가 형성된 만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민의를 전달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우수 국장이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 함정 시장인 MRO, 즉 함정 유지와 보수, 정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기술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해양 항공우주 전시회에서 글로벌 터빈 기업인 GE 에어로스페이스와 수출 함정에 최적화된 추진 체계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함정을 설계, 건조하고 GE 에어로스페이스는 함정 추진을 위한 가스터빈 공급을 담당합니다. 두 회사는 호주 왕립 해군 호위함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최신 함정 개발 등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기술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제245회 임시회 의사 일정과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45회 임시회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개최됩니다. 이번 회기 중 심의 안건은 2024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시장과 교육감 제출 안건 22건과 조례 개정 등 의원 발의 16건 등 모두 38건입니다. 울산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가뜩이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일자리 양과 질 모두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대학가에 위치한 청년 일자리 카페에서 모의 면접이 한창입니다. 지원자분은 기업 경영이 악화되었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 인원 감축과 임금 삭감 중 어느 게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나요?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울산의 15세에서 29세의 청년 실업률은 12.3%,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울산 지역 청년 실업자 수도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60세 이상 실업률은 감소한 반면 청년과 중장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울산의 청년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인데 그만큼 취업 준비생과 구직 단념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청년들 측면에서는 대기업 일자리가 줄고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자발적인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 고용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울산 지역 실업률은 4.4%로 지난 2021년 1분기 실업률 4.9%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정규직과 같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줄면서 고용의 질도 나빠졌습니다. 지역 고용시장 전반이 좋지 않은 가운데 울산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보이면서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는 중소기업의 유치와 시설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시설 자금 지원은 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설립 또는 이전 예정인 중소기업이며 생산 설비 구입과 사업장 건축, 매입, 임차비 등의 용도에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8억 원 이내, 상환 기간은 5년으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유망 바이오 헬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미국 UC 샌디에이고 해외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기업 3개사와 오는 6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바이오 USA 2024에 참가할 6개사를 모집해 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소재한 바이오 헬스 중소기업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2일까지 울산과학기술원 창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시와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바이오 발굴과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해외 비즈니스 마케팅 지원 사업은 해외 수출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준비 단계부터 실제 수출까지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상 울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며 15개사 내외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망 중소기업은 오는 19일까지 울산 통상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15일부터 초등학생 구강 검진과 치과 주치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구강 검진은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존 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치과 주치의 사업은 연구 시간하는 초등 1학년까지 확대돼 1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구강 검진과 치과 주치의 서비스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교육청이 지정한 울산 내 의료기관 135곳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4월 12일 어제는 도서관의 날이었습니다. 울산에서도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을 맞아서 다채로운 독서 문화 행사가 열렸는데요.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몸소 체험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도서관. 학생들이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4월 12일 도서관의 날과 일주일간의 도서관 주간을 맞아 도서관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에 대해 배우는 겁니다.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퍼즐을 맞춰 책 표지를 완성해보면서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는지 알아갑니다. 자신만의 책갈피도 자유롭게 만들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책과 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원래 도서관은 책만 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책갈피도 만들어서 도서관에 좀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도서관 로비에는 울산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쓴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직접 읽어보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서평으로 남겨보기도 하면서 새삼 도서관의 가치를 느껴봅니다. 친구들과 학교에서 걸어서 도서관 와서 퍼즐 맞추는 게 재미있었어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로 책을 나눠주는 북스타트 꾸러미 행사도 마련돼 행사 첫날 많은 학부모들이 책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산하도서관 3곳에서 열리는 도서관 주간 행사는 세계 책의 날인 23일까지 이어지며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와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는 어제부터 30일까지 중구 다운동 구 사무교 일원 태화강 갓꽃 군락지에서 생태관찰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찰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자연환경 해설사들이 생태관찰장에 상주하면서 갓과 유체의 구별법과 야생 갓꽃 군락지의 형성 배경 등을 설명해 줍니다. 한편 양귀비목 겨자과인 갓은 오래전 중국에서 유입돼 기후가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김치나 나물로 주로 먹고 향신료나 약용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시에 등록된 민간 정원 7곳을 대상으로 정원 상황에 맞춰 특색 있고 아름답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민간 정원의 정원 식물과 관리 도구 등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는 봄과 여름 사이에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에나멜 수국, 라임라이트 수국 등의 관목 식물을 지원하며 또 정원을 가꾸는 데 필요한 전지 가위, 관수 기구, 토분 등의 관리 도구를 일괄 구입해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박물관은 오늘부터 5월 25일까지 2달 동안 매주 토요일에 알록달록 찬란한 보물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사전 신청 없이 교육 당일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표지와 울산박물관 유물카드로 구성된 알록달록 찬란한 보물 활동지를 활용해 진행됩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미취학 아동들은 부모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구청이 올해 봄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1,500여 그루를 제거하고 동구 경계 일원 110헥타르의 나무 주사를 완료했습니다. 동구청은 이달부터는 피해목 발생지 주변을 중심으로 드론 방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완전 방제를 목표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